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은 채널 운영 목적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관련된 시황 차트 보고요. 그 다음에 Q&A를 볼 건데,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그 부르저님이 의견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Q&A 끝나고 지난번에 그 리브라 관련돼서 질문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 CJ님이 그 부분에 답변을 따로 이제 블로그에 달아주셔서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요. 일봉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조정이 이 채널의 4분의 1 지점, 이 초록색 채널의 4분의 1 지점까지 조정이 일단은 또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4분의 1 지점까지 조정이 왔고, 일단은 이 아랫꼬리를 살짝 이탈해서 채널 4분의 1 점을 이탈한 상태에서 일단은 봉 마감은 이 채널 4분의 1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52평선을 깨진 상태에서 봉 마감이 됐는데, 이제 그 롱 쳤던 롱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 52평선을 이렇게 깬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롱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따 롱숏 관련된 이야기도 드릴 건데, 또 롱 물량이 많이 이제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이 테더와 차트 보시면요, 테더 차트가 시총 차트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큰 상승폭은 보이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은 조정을 보이는 중에 테더 물량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테더 차트가 이렇게 먼저 선반영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비트코인도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르저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하고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부르저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날짜로, 그러니까 어제 이거 의견 주신 거거든요. 오늘 날짜로 조정이 끝난 게 아닌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조정의 끝으로 판단이 돼서 소액 추매를 하였고요. 참고만 하세요. 엘리엇 웨이브 관련 서적 내용 그대로 적었습니다. 맨 아래 차트로 볼 수 있는 자료 주소에 넣었고요. 현재 상승 엘리엇 파동의 1, 2, 3, 4, 5파동 이후에 지금 ABC 조정 파동이 이제 진행 중인 거다. 그 ABC 조정 파동이 3, 3, 5 조정 파동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 조정 파동이 오늘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락이 더 나와도 파동 이론에 맞는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제 소견으로는 최근 상승 추세와 시장의 흐름에 맞춰 본다면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끝났다고 믿고 싶습니다. 더 하락해서 조정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7,000달러를 깨야 하기 때문에 절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조정이 끝났다고 곧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닌 거 아시죠? 2018년도 하락도 그렇게 버텼는데 상승 추세에서 30% 넘는 조정이 나왔다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일단 지금 부르저님이 이 차트 올려주신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차트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이 13,900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13,900달러, 이게 이제 우파가 끝났다라고 보고요. 그 우파에서 이렇게 ABC 조정파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그 ABC가 3, 3, 5 이 안에서 AB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2, 3, 4, 5 이렇게 3, 3으로 파동이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안에 상세 내용을 썼는데, 일단 읽어보면 A파와 B파는 3파이며 지그재그 플랫 이렇게 나왔고요. C파는 5파동이다. B파는 A파 시작 근처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실제 이제 B파가 이제 A파까지 올라오진 못했어요. 올라오진 못했고 일단 근처까지 오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파는 A파를 깨고 내려왔다. A파 끝을 약간 지나서 끝이 났다. C파는 오히려 이제 C파는 하락에 대한 힘이 강하다 해서 B파는 A파의 약 90%, C파는 A 플러스 B에서 61.8% 조정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제 이제 이은님하고 이제 한 분 더, 잠깐만요. 이상민님이었나요? 예, 어제 이상민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하고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부르저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일단 어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보시면 엘리엇 파동으로 이제 1, 2, 3, 4 3파의 상단부인 9,050달러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에서 15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한 8,300달러에서 뭐 500달러 그 정도까지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알트코인들이 먼저 이제 상승 흐름으로 BTC 마켓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정이 저도 이제 마무리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시총 차트 볼게요. 시총 차트 보시면 부르저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조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시총 차트 현재 위치가 2017년도 3월달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21 이평선 깨고 내려온 이후에 51 이평선 깨고 한번 반등 줍니다.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이제 51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돼서 맞고 떨어져요. 음봉이 이제 나오죠.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양봉을 해서 돌려 세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모습이 2017년도 3월달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요. 3월 24일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때 이제 2017년 3월 24일도 이와 비슷하게 일단은 먼저 이제 20일과 51 이평선 깨고요. 21 이평선까지 반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차 하락해서 51 이평선을 다시 깨고 내려온 이후에 한번 이제 51 이평선까지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해요. 그래서 하락했던 이 마지막 하락했던 모습이 어제 비트코인 하락했던 그 위치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시총도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됐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 또한 조정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을 뭐 7,000달러 그 이하까지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뭐 20주 이평선까지요.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시총 차트가 여기서 올라와 주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시총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017년도 3월 달에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였는지 보면, 앞으로 시총 차트 움직임 그리고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렇게 데드크로스 20일과 50일이 이제 아마 조만간에 이번에도 데드크로스 날 거예요. 그때쯤에서 이렇게 한번 저항, 그러니까 51 이평선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좀 옆으로 쉬다가 돌파해주고 올라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라인까지 올라가 줍니다. 저점 계속 꾸준히 올려주면서 올라가고 이 자리에서 좀 횡보를 해요. 이렇게 저항 걸린 것처럼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 줍니다. 근데 이 기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일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이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위치로 돌아가서요 봤을 때, 지금 일단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2017년도 3월 24일 그때 이제 시총 차트 모습과 거의 비슷하고, 여기서 이제 데드크로스 나겠죠. 데드크로스 나려고 이제 붙을 겁니다. 붙고 여기서 이제 시총 올라와서 51 이평선에서 한 3거래일 정도 저항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 주겠죠. 올라와서 아까 이제 보였던 것처럼 한 30거래일 동안 꾸준히 올라와서 시총 직전 고점이었던 3,880억 달러, 이 3,880억 달러 이 라인까지 한 30거래일 8월 15일에서 뭐 17일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보다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일단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릴 겁니다. 가격을 꾸준히 올릴 건데, 본격적인 상승 움직임은 8월 15일 이때 그럼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가 있고, 어제 그 찌라시로 이제 봤던 그 웨어러블 가입 그 이야기도 이제 589에서 8월달 뭐 8월 15일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이 시총 차트로 타이밍도 봤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보면, 일단 뭐 크게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 주봉에서 초록색 50주 평선에서 일단 지지받고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롱 차트를 볼 건데,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차트가 롱 차트가 비트파이넥스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원포토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비트맥스에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2억 5천만 달러, 약 3천억 원 정도
해당되는 이 금액이 청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롱 포지션이 뭐 청산된 모습은 따로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에선 금액 자체가 이제 얼마 안 됐죠. 보시는 것처럼 롱이 그 비트코인 줄어들면서 롱 물량이 줄긴 했는데 이 줄어든 롱 물량이 많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건 이제 비트파이넥스고요. 비트맥스에서는 이렇게 3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롱 포지션이 청산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 청산당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런 모습, 이 50일 이평선을 깨고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5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 이제 직전 저점까지 만약에 쌍바닥으로 여기서 지지받았다라고 하면 좀 멘탈이 덜 흔들렸을 텐데, 이 51 이평선 봉 마감 자체가 깨는 상태에서 끝나고 저점까지 이탈되는 상태에서 끝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심리적으로 롱을 들고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증거금을 내가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추가 증거금이 없던 사람들은 뭐 그냥 청산 당했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이 청산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이 아까 이제 부르저님 의견처럼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상승할 수 있다. 9,050달러를 이제 조정 목표치로 보고 이제 조정이 끝나고 여기서 다시 이제 비트코인도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바로 뭐 3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부르저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면서요. 시간을 보내면서 본격적인 3파 움직임은 한 다음 달 중순 정도부터 비트코인도 3파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제가 이 트레이딩 뷰에서 비트맥스 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 트레이딩 뷰에서 비트맥스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차트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비트파이넥스밖에 안 보여서 비트맥스 차트를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꼭 트레이딩 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아시면 알려주시면 한번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 건데요. 도미넌스 차트는 약간 그래도 의미 있는 이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님도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이미 이제 상승을 마무리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제 보조지표에서 MACD에서 이미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도미넌스는 상승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그런 보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상승 쇠경을 제가 이 추세 라인을 두 개를 그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번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상승 쇠경을 그리면 일단은 그러니까 어제 복마감이 일단 이 상승 쇠경을 이탈하는 걸로 이제 끝납니다. 근데 6월 12일부터 이렇게 저점을 잇는 라인을 그리면 이거는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지금 이번에 지지받고 반등했던 이 라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확실하게 깨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근데 일단은 추세가 아까 이제 보조지표에서 그런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한 거, 그리고 이 위치가 현재 위치가요. 지금 보시면 큰 그림에서 일단 이게 지금 수정이 된 걸로 보실게요. 지금 제가 진하게 표현해드린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이 상승 채널의 중심에서 중심 딱 닫고 상승이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미넌스 차트는 어느 정도 상승이 마무리된 것 같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해드린 이 상승 쐐기형, 이 추세 라인까지 이제 깨는 모습, 지금 수치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 와사비님이 교정해준 이 차트에서 75를 깨고 내려왔을 때, 75를 깨고 내려왔을 때고요. 만약에 지금 그냥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이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67.5 정도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추세 라인, 이제까지 상승했던 6월 12일부터 상승했던 도미넌스 이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Q&A로 들어가서 김남고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일단 작년 9월부터 계속 매집만 해오고 있습니다. 리플 BTC 마켓에서 최초 고점 시작인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3월 27일까지 123봉, 2017년 3월 27일부터
123봉인 2019년 8월 5일부터 리플이 상승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본다 이야기를 해주고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차트 열어보니까 차트가 안 열려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일단 어떤 내용인 건 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 달러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달러 차트에서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BTC 마켓이나 일단 보시면 기간으로 이제 보시는 건데, 이 2014년도 11월 17일부터 이렇게 상승 사이클, 한 번의 상승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부터 이게 이제 123봉입니다. 주봉에서. 그리고 2017년도 3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23봉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123봉이 됐을 때 상승이 다시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사이클 됐고 다시 한번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8월 5일부터 상승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일단 뭐 8월 5일이 됐든 아니면 8월 15일 또 이제 뭐 베어러블 하이, 그리고 이제 시총 차트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뭐 8월 5일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총 차트가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서 직전 고점이었던 3,880억 달러 그 라인까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달러 차트든 BTC 차트에서 먼저 이제 리플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질 거고, 뭐 그 움직임도 상승으로 이제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8월 5일부터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8월 5일부터가 됐든 8월 15일부터가 됐든 움직임은 나올 거다. 그리고 원화 차트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부터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원화 차트에서는 지금부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다. 상승 움직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왜냐면 시총이 앞으로 이제 꾸준히 3,880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지난 직전 고점이었던 570원, 600원, 거의 598원까지 갔나요? 그 정도 가격까지는 꾸준히 일단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볼레오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질문사항은 거래량입니다. 업빅 기준으로 주요 알트들 거래량을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최근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연초에 기존 매수량에 비하여 최근의 매도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결국 개미는 매도하지 않고 있고 세력이 개미들 겁주기 위하여 적은 양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제 의견이 궁금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죠. 뭐냐면 이미 이제 매집이 끝났다. 세력이 매집이 끝났고 그럼 이제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다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리플을 봤을 때요.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원화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 일단 이 50주 이평선, 50주가 이제 1년이잖아요. 1년 평균이 지금 현재 한 41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력들 평균가도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세력들이 이 정도에서 거의 리플을 최근에 이제 매집을 했다. 이렇게 거래량이 특히 5월달 이 50주 이평선 돌파시킬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세력이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안 털고 있는 개미들은 아마도 이제 600원 넘어갈 때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을 만들어줄 때 그때 이제 정리를 하겠죠. 600원이든 뭐 1000원 넘어갈 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지금 이 기간 동안 이 400원에서 매집했던 이 기간 동안 그 매집했던 세력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물량을 뺏길 수가 있는 거죠. 뺏겼다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세력이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안 실리는 게 저는 좋은 모습이다. 충분히 세력이 매집을 할 만큼 매집을 했고, 여기서 다시 이제 가격을 올려줄 때는 가볍게 가격이 올릴 수 있다. 가격 올릴 수 있고, 다음 고점을 넘어갈 때는 아마 이때 이 기간 동안 털지 않았던 사람들도 저는 정리를 충분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600원 넘어간다. 전 고점이었던 600원, 598원이었나요? 뭐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이때 이제 못 털었던 사람들이 많은 물량을 정리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저는 이게 이제 이미 이제 매집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분이 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해밀리 여러분들 중에 알지오 코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제가 지인한테 돈을 좀 받을 게 있는데 알지오 코인으로 준다네요.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모르는 코인인데 그냥 가장 깔끔한 건 돈으로 달라고 하시는 게 깔끔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비트나 이더로,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만약에 암호화폐를 준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를 받아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리플로 받아도 되는 거예요. 리플은 받아서 바로 이제 거래소에서 팔면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거래소에서 현금할 수 있는 코인으로 받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뭐 지금 ICO만 하고 아직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인데, 야, 이게 상장되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거 상장되면 얼마 정도 될 거니까 일단 이걸로 받아라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럼 네가 상장됐을 때 네가 팔아서 그 돈으로 하고, 일단 그럼 네가 갖고 있는 뭐 코인으로 주든가 아니면 돈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장돼서 거래가 되지 않는 코인을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큰 웃음 하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옛날부터 귀금속도 앞으로 부채 위기에 좋은 해지 수단으로 보고 투자해오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귀금속 중 은 관련 주식이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나면 은차트도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JP모건이 은 매집 이유가 은도 앞으로 코인으로 일정한 비율로 교환 가능할 거라 생각하기에 굉장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은 역사적 비율인 10대1 정도로 상승하게 되면 은 1온스당 비트 몇 사토시 이렇게 교환해 주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셔서 은차트를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보니까 은차트가 이제 올랐더라고요. 일단 은차트를 이제 열어볼게요. 보시면 은차트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을 그렸어요. 2016년도 고점부터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을 그렸을 때, 일단 이 추세가 이번에 돌파가 됐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은 차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은에서 큰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일단 2011년도부터 2016년도 이 고점을 잇는 라인은 이미 이제 돌파가 됐었어요.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 왔던 겁니다. 근데 흘러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이 추세 16년도 18년도 이 고점을 잇는 라인이 이번에 이제 돌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이제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려면 그 라인이 어디냐면요, 16.6달러, 온스당 16.6달러, 이 라인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물이 이제 많은 라인입니다. 저항으로 작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채널을 그렸는데 보시면요, 이렇게 은 상승 채널을 그렸을 때 이 상승 채널에서 4분의 1 지점이 4분의 1 지점은 현재 위치에서 17.3달러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 17달러를 은이 넘어간다. 온스당 17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은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은은 지금 보면 금보다 좀 늦게 출발했어요. 금은 지난번에 이미 이때, 금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나오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온스당 135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금은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때 이제 1350달러를 돌파했고, 지금 보시면 1424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1424달러에서 지금 저항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1424달러 저항이 돌파가 되면 추가적으로 또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 먼저 움직였고, 지금 금을 따라서 운도 상승 흐름으로 진행된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를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금이 먼저 상승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은이 알트코인이라고 했을 때 은도 이번에 이제 상승 움직임이 시작됐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랑 알트코인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금, 은도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 차트와 금과 은도 이 비트코인과 같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요, 같은 방향성을 띌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경제 위기 국면, 그리고 달러 가치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돈이 많이 풀려서 실물 자산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당연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금과 은도 상승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승률이 어떤 게 더 좋을 거냐, 그리고 어떤 게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금이라든가 은보다는 암호화폐 상승률이 훨씬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 금 차트를 보게 돼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올해 2019년도 4월달 저점에서 지금 금이 상승한 부분이 13% 올라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상승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은 훨씬 많은 상승,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올해 초 저점부터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초 2월 달부터 했을 때 지금 현재 위치까지 본다라고 하면 197%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처럼 앞으로도 금도 물론 올라갈 거지만
금보다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상승률이 훨씬 클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채널 4분의 3 이상 지점까지 올라와서 충분히 우리가 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판단이 되고, 그때도 아직까지 금이라든가 은이 상승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자산에서 일정 부분은 뭐 은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은이 뭐 비트코인이 우리가 6만 달러 이상 왔어요. 올해 말에 왔는데 은 차트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7달러 아니면 20달러 이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수익 취한 거에서 일정 부분을 금이라든가 은을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그때 당시에 채널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브라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현 장세 코린이의 생각. 이제 브라운님은 계속 코린이라고 하시는데, 코린이가 글 쓰시는 거 보면 코린이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순순히 알트 강세장으로 가지 않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전체 떡락으로 개미들 정신을 빼놓는다. 이렇게 진행이 됐죠. 두 번째로 리브라 청문회 및 트럼프 발언을 빌미로 암호자산 비관론을 확산시킨다. 이것도 진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몇 달간 상승한 알트를 원점으로 만들고 암호자산의 부정적 인식을 시장에 퍼뜨린다. 여기서 개미들 알트 매도가 과도하게 일어난다. 어느 정도 이제 손절하는 물량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또 다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아마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많이 옮겨갈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오든지요. 네 번째, 정신이 혼미한 개미 상태를 봐가며 어느 순간 대형 알트 급등시켜서 탑승도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타이밍은 사실 어느 타이밍에 그 알트코인이 순환매를 줄지는 저도 이제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은 됐다라고 봅니다. 시작은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탑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상기 과정을 단기간에 돌려서 수많은 개미를 허탈하게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지금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데 이미 시작은 됐다. 시작은 됐고, 이 시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오는 그 기간이 8월 초가 될지 아니면 8월 중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총 차트를 보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력이 털어도 질기디 질긴 개미는 세력이 포기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세력도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안 좋은 뉴스들, 뭐 안 좋은 뉴스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런 뉴스를 이제 내놓으면서 개미들 털어내는데, 만약에 이제 끝까지 버티는 개미들은 야, 너는 내가 데려갈게 하고 이제 데려간다는 그런 내용이고, 저도 이제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물병자리 영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물병자리 영호님이 구독자 50명부터 이제 보셨대요. 그래서 50명부터 꾸준히 보고 듣기만 한 저라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물병자리 영호님이 초기에 이렇게 댓글 그때 남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식이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운 좋게 6년 전부터 코인에 투자한 제가 짤막하지 않은 주식에서 동물 4가지가 있다는 걸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거를 읽고 많은 것을 느꼈지만 다른 분들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황소는 다들 아시겠지만 불장이라고 하고 황소마켓, 불마켓이라고 하죠. 소란 동물은 한 마리가 한쪽 방향으로 달리면 나머지 소도 우르르 같은 방향으로 달리게 상승장으로 불마켓 또는 황소장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황소가 뿔로 들어 올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마켓, 일명 하락장이죠. 곰이 앞발로 찍어 누르는 형상과 차트가 닮았다라고 해서 베어마켓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다음 두 동물에 있습니다. 위에 두 동물은 마켓을 나타내는 동물이나 밑에 두 동물은 투자자를 나타내는 동물이어서 혹시 여기에 포함되셨다라고 하면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돼지입니다. 돼지. 말 그대로 돼지입니다.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최대한 끌어들여 내일은 없다 투자자들이죠. 이분들의 특성은 가령 100원 투자해서 150원이 되었다라고 해도 만족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50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원을 투자했으면 500원은 이익인데 450원 마이너스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00원을 투자했어도 아마 이분들은 10,000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50원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랑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분들 중에 내가 레버리지 투자하면서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100이라는 돈을 한 번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 뭐 10씩 끊어서 10번에 나눠서 배팅을 한다 라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내 원칙을 지켜가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실력으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욕심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3번 그래서 돼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3번 돼지가 나오길래 제가 4번을 우리가 보통 개돼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번이 개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4번이 양이었어요. 양인데 양은 특성상 그냥 울고 아무 이유 없이 매매 이렇게 자주 웁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가자 이렇게 매 이렇게 외치듯이요. 가자 이렇게 외치고, 조금만 떨어져도 개떡락이다, 하락장 왔다, 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하루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느긋하게 내가 산 코인을 마치 꽃을 키우는 것처럼 지그시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앤세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내가 산 코인이 메이저일 경우겠죠. 메이저일 경우에 지금 떨어지면 마음씨 좋은 세력 오빠들이 돈 없는 개미들 위해서 박앤세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급증 내지 마시고 싸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써주셨고요. 그래서 6년 동안 이 시장에 이제 있으셨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2013년도에 이 시장에 이제 13년 또는 14년에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이야기를 써주셨으니까 이제 더 공감이 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메이저 코인에서도 다 살아남는 코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알트코인들 상승 사이클이 오면 일단 메이저 코인, 그러니까 시총 30위권 안에 있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한 차례 상승 사이클은 나올 거라는 거죠. 그 고점이 지난 BTC 마켓 최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은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직전 고점을 넘어가서 5만 달러, 6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BTC 마켓에서 최고점까지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원화로는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한 차례는 저도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리해서 BTC 마켓에서 저점을 높이는 성장하고 있는 알트코인으로 우리가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대신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메이저 알트코인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잡알트코인들, 뭐 시총 막 1000 등 밖에 있는 이런 코인들, 듣보잡 코인들 투자하고 있으면서 야, 이 코인들 왜 안 가냐,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물타기 하고 있으면 이 코인들은 꽃을 못 피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내가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저점에서 쌀 때 싸다고 사야 되는 코인들은 일단 뭐 비트이더, 리플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한 종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어도 시총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을 만약에 30% 정도 비중으로 담는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이제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엔 그룹 파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엔 그룹 파더님이 비트코인과 리플 사토시는 아직 반대로 가고 있네요. 같이 올라가는 순간 리플은 떡상하리라. 5천 사토시 이하에서는 1시간 봉에서 이평선이 정별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두 시간만 있으면 정별되겠네요. 이야기를 해줬고, 앞으로 하루 이틀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게 7시간 전에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1시간 봉으로 바꿨고요. 1시간 봉 보시면요, 지금 아까 이제 이엔그룹 파더님이 어제 이때 아마 써주신 것 같아요. 이때쯤에. 그래서 정배열되기 이제 직전이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5이평선 50, 120, 200 이렇게 완전 정배열이 됐습니다. 이런 정배열된 모습이 지금 보시면 5천 사토시 깨고 내려왔을 때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정배열이 완전히 되는 적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1시간 봉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일단 BTC 마켓에서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추세를 이제 돌렸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캔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리플 달러 차트 보실 때 채널을 그리신 게 코인마켓캡 전체 차트로는 고점이 2013년도 12월인데 그 가격으로 그려야 맞는 게 아닌가요? 현재 있는 15년 고점은 13년 사이클에서 중단 정도 위치인데요. 직접 그려보니 차트가 달라져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이제 이케님이 의견 주신 거 보니까 지금 XRP 코인마켓캡에서요, 보시면 2013년도에서 제가 2015년도까지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보면 이 초록색이 달러 차트인데 2013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0.05달러를 고점을 찍고 2014년도 12월 달에는 오히려 이제 0.023달러로 이렇게 이때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리플 차트, 달러 차트 볼 때, 지금 이, 뭐죠? 폴로닉스 차트가 2014년도 연말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2013년도,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나왔던 차트를 저도 이제 찾아보려고 했더니 몰라서, 혹시 2013년 그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요, 2013년도 아니면 그 이전 차트까지 다 나와 있는 XRP 차트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걸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차트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때 이 고점과 고점으로 추세선을 잇지 않고 이렇게 저점과 저점으로 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5월달에 저점을 찍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좀 더 각도를 가파르게 이제 그려봤던 거고요.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이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2014년도 고점과 2017년도 고점을 이어서 그리게 되면 각도가 완만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13년도 고점이 0.05달러다. 0.05달러 되면 이제 이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더 완만하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0.05달러까지 고점을 이어서 상승 채널을 만든다라고 하면 좀 더 각도가 완만하게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트레이딩뷰의 차트를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그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르저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지난번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브라가 이렇게 출시가 됐을 때 리브라 성공이 리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마커스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좀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CJ님이 지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달아주셔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CJ님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볼게요. 리브라의 성공이 리플에 미치는 영향. 리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성공 시 사실상 사이버상의 달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리브라가 얼마나 코인 시장을 잠식하느냐에 따라 그 파괴력이 정해진다고 하겠네요. 리브라가 현재 비트코인 정도의 도미넌스를 확보한다면 사실상 리플의 원래 목적인 빠르고 싸고 완전한 국제 송금 분야는 리브라에게 먹히겠죠. 60에서 70% 마켓 쉐어를 차지한다면 코인 간 환전 또는 법정화폐 코인 간 환전의 수요는 리브라 여타 코인 또는 리브라 법정화폐 간의 수요만 존재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안에 있는 리브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 리브라 생태계가 전체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구글, 아마존, 코인 등도 등장하여 누구도 주류 코인이 되지 못하는 춘추전국 시대가 지속된다면 리플의 역할이 돋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치상으로 그런 시대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 같고요. 만화의 현재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메이저 법정 통화의 수 대략 5에서 6개보다는 적은 개수의 코인들이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이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 같네요. 이럴 경우, 즉 몇몇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국제 송금 및 외환 거래를 대체하는 경우 리플은 화폐 기능의 하나인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역할을 사실상 상실한다. 여기에 더해서 스토어 오브 밸류 역할에서 돋보이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리플사 플러스 XRP 프로젝트는 망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투더문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대책은 뭐냐? 꾸준히 송금 역할 이외에 다른 역할을 찾는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이 XRP가 실제 사용 사례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가치 저장의 매력도를 높이도록 한다. 이건 쉽지 않아 보인다. 에스코르락에서 꾸준히 나오는데 누가 희소성 가치를 높게 평가할까 싶어요. 세 번째, 빅플레이어. 각국 중앙은행, IMF들이 이너서클에 들어가서 다른 코인들이 낑낑대며 일할 때 리플은 판 자체를 설계한다. 약간 음모론적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마지막으로 이제 CJ님의 대책은 최소 리플 총 비중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플사 프로젝트와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 다만 리플 빠돌이에서 비트 바 순위로 시납으로 갈아탄다. 사실 이미 갈아탔고 100%에서 40% 정도로 줄여 놓으셨대요. 이번에 중간파도 한 번 더 타고 나면 좀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보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들, 뭐 리브라라든가 아니면 뭐 아마존, 그리고 유튜브, 뭐 또 뭐 있죠?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애플이 될 수도 있고요,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어찌됐든 달러에 패깅되는 겁니다. 근데 달러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떤 지급 준비율 개념을 도입하면서 또 무한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달러 가치는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느 순간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볼리바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볼리바르의 역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돈은 볼리바르는 거의 이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실제 사용은 어떤 뭐 달러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형태로 저는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런 그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될 건데 그 과도기적 단계를 넘어간 이후에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자연스럽게 소멸이 될 거다. 달러 가치가 0으로 가면서 소멸이 같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약간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CJ 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디까지나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혹시 이런 리브라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써주시면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